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예. 왜 경건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더스탠딩 보유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인으로서 태어난 축복을 언더스탠딩이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최근에 어떤 채팅창에 그 댓글이 있었냐면 우리 거를 베트남에서 좀 보게 하고 싶다. 네, 베트남 자막을 달아서 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한국 사람만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가 한국말을 배워서 봐라. 뭐 그러든가. 알겠습니다. 네. 한국인만 즐길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세계 언더스탠딩. 최고의 프로그램 네, 언더스탠딩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이야기를 일단 합니다. 예, 한국전력 채권 시장에서도 요즘 뜨겁고, 네. 뭐 한전의 적자가 심한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한데 한전이 채권을 더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뭐 하길래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요금 올리면 간단한 건데 그거 안 올리려고 하니까 뭐는 그게 옆에서 계속 막 도미노인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한전이 창립 이후에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었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아무튼 그래서 한전은 돈 구하러 다니 바쁘고 예, 그러다 보니 한전도 못 구하는 돈은 어. 어설픈 다른 기업은 더 못 구하겠죠.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난리인 거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 덕분에 부동산 시장은 또 졸지에 더 난리인 거고 맞습니다. 지금 다 이런 건데 그래서 한전에서 또 무슨 일이 있다니까 다들 귀가 쫑긋. 이 채권 시장요 아직도 불안한데 네.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정을 들어보죠. 한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한전법을 바꿔야 된답니다. 예, 하루도 그냥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리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의 그 한전 때문에 다친 마음을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이 예, 다른 나라 이야기. 네, 재밌는 이야기는 재밌으니까 재밌고 다른 나라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우리 일 아니니까 재밌고 네, 그런 콘텐츠죠. 예,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광고의 품격을 조금 좀 높이면 좋겠는데. 방금 거는 조금 그러긴 했는 잡숴봐.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법을 만들 수는 없고 예, 광고주들이 좀 늘어나면 저희가 알아서 야 이런 걸 하지 말자 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예 그래서 광고주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네, 근로자들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최저임금을 올리든 무슨 법을 만들든 예. 일자리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서 경쟁이 생겨야 되듯 우리도 광고주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광고 질이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숙제 많이 안 내드립니다. 네. 자,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한전 얘기. 네. 또 무슨 일입니까? 법을 바꾼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기요금을 안 올리려고 법을 개정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뭐 하여튼 네. 어제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통과를 하면 되는데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한전이 지금 사채 발행 한도라는 게 있어요. 공기업이니까 빚을 많이 내면 안 된다 해서 공기업들은 대부분 있는 조항이긴 한데 네. 그래서 자본금이랑 적립금을 합한 금액에서 2배까지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채권 발행은 네, 자본금은 애초에 시작한 본전, 적립금은 그동안 돈 벌어서 쌓아놓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그게 회계용어로는 자기 자본이죠. 그게 그 자본 총계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자본 총계. 하여튼 내가 갖고 있는 돈.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지금 빚잔치하면 딱 남는 돈. 뭐 2배까지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알겠어요. 그랬는데 이걸 5배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5배까지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찍는 것보다 2배로 더 찍을 수 있는 거네? 2배, 2.5배죠. 2.5배.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개인이면 LTV, DSR 이거 다시 기준 다시 정하자. 뭐 그런 셈입니다. 네. 이게 원래 한전이 이런 문제가 계속 있어서 이제 채권 발행 한도를 계속 늘려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국회에는 뭐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 늘리자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예. 그 중에 딱 5배만 늘리자로 다 통합해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제 이걸 왜 하냐고 하면 예, 왜 하는 겁니까? 5배. 뭐 한전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정자가 21.8조. 이게 6개 발전 자회사는 돈을 벌고 있어서
이걸 뺀 별도 재무제표로 보면 한전 별도 재무제표로만 보게 되면 24조를 영업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까지. 3분기까지. 83, 24니까 84, 32. 4분기까지 그렇죠. 하면 대충 32조 적자. 30조라는 얘기가 적자.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이거예요. 뭡니까?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에서 2배까지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30조 영업적자를 보게 되면 당기순 손실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적립금을 까야 되는 겁니다. 적립금은 그동안 흑 잡아서 쌓아놓은 돈.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적립금이? 그게 재무제표 상으로는 한 33조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벌어놓고 쌓아놓은 돈이 딱 맞네. 어? 창립 이래 벌어놓은 돈 올해 딱 까먹으면 딱 맞네요. 근데 이 돈을 다 까먹진 않고 어떤 예. 구조로 이게 까였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3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제가 한 4조 5조? 2조 정도 줄었더라고요. 물론 예. 결산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될 텐데 예.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그 이렇게 사채 발행한다라고 하는 게 자본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 사채 발행 한도가 2021년까지는 꾸준히 뭐 비슷하잖아요. 예. 이 말인즉슨 자본금과 적립금의 함이 계속 비슷했다는 거예요. 사채 발행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렇겠네요. 50조가 그대로 있었고 사채 발행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 네. 사채 발행액이 뭐 22조, 25조 이랬었는데 2021년부터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이제 2022년에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예. 사채 발행 한도가 30조 원까지 줄어들 것이다. 아. 라는 추정이 그 국민은행 구자금원실에서 숫자가 한번 그 나왔었거든요. 말은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의 2배까지인데 맞습니다. 적립금이 까먹으니까 그렇죠. 적립금을 까먹으니까 이 2배 한도도 줄어든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50조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이 50조가 있었는데 예. 사채 발행 한도가 30조까지 줄어든다고 하는 얘기는 예. 이 두 개 합한 금액이 15조까지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겠네. 그러면 적립금이 한 18조 이걸 까먹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예. 연말까지 지금 한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63조 정도를 찍었거든요. 사채를 벌써요? 벌써. 언제부터 지금까지 그 차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발행된 사채 아. 잔액 규모가 한 63조 원 정도가 되는데 연말이 예. 되면 70조 원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3월에 결산을 하게 되면 예. 한전이 한전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 알겠어요. 미쳐야 되는데 그러면 넘어가 버리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면 빚을 갚아서 채권 줄여야지. 빚을 갚을 돈이 없죠. 빚을 갚을 돈이 없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전이 사채를 이렇게 많이 찍은 이유가 예. 잠깐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군요. 예. 이게 보시면 이게 도매 가격입니다. 파란색 선이 S&P라고 하죠. 예. 이 빨간색 선이 보여주세요. 소매 가격이에요. 이때까지는 소매 가격보다 도매 가격이 낮았으니까 계속 한전이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 있죠. 그래서 네. 도매 가격이 킬로와트아워당 177원, 네. 소매 가격이 116원이니까 35% 정도 미치고 팔고 있는 셈인 거예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그렇죠. 어. 그래서 한전이 그 발전소에 그 전력 구매 대금이라고 하는 거를 줄 때는 네. 먼저 전력 수요를 먼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낮은 발전 단가를 가진 발전소를 돌려서 먼저 그 전기를 공급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줄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발행해서 이 돈을 끌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쌓여서 30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못 올리고 그럼 손실 나고 그렇죠. 그걸 빚으로 메꿨는데 네, 빚도 더 이상 이제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니 맞습니다. 어쩌란 말이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채권을 회수하든지 발행 한도를 늘려주든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당장 내년에 자동적으로 위법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불가피하게 한전법부터 바꿔서 일단 한전법부터 바꾸자. 예.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공기업들도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벌어놓은 돈 더하기 자본금 그러니까 하여튼 회사에 있는 돈의 네. 2배까지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게 왜 2배인지도 모르겠어요. 공공기업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일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기는 여기 20배까지 이유를 잘 할 수 모르겠어요. 있어요?
와. 20배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데는 금융공기업입니다. 자산관리공사나 주택금융공사 여기는 조금 이해가 되죠. 네. 그다음에 철도공사나 토지주택공사 여기도 시설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높여놨을 텐데 한국전력은 큰 돈이 들어가는 기업치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이게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좀 물어보니까 예. 한전이 공기업이 된 게 1981년이거든요. 처음부터 공기업이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1981년에 공기업이 됐는데 당시에 원전이랑 석탄 발전소를 도입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공기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한전 주식회사를 공기업으로 만든 건데 예. 근데 그때 한전이 돈이 많았습니다. 그땐 돈 잘 벌 때다. 잘 벌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나고 난 다음에 유가가 이렇게 확 치솟았잖아요. 예. 그래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예. 근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유가가 떨어졌는데. 유가가 떨어진 거죠. 그 전기요금은 천천히 떨어지고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1981년도에 한전법을 만들 때 굳이 한전이 그 사채 발행 한도를 높일 필요가 없다. 돈도 많이 버는 회사인데. 그렇죠.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 총괄 원가주의라고 하는 원칙으로 요금을 정해요. 이게 뭐냐면 전기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만큼 이제 소매 가격을 결정을 해라. 그래서 전기를 도매에서 띄어다가 소매로 팔아서 이문을 남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원칙으로 요금을 정하는데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사실 부채를 많이 쌓을 필요가 없는 공기업의 성질을 띠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늘 버니까. 그렇죠. 늘 돈을 조금씩 버니까. 벌고 어차피 벌 만큼 요금에 반영하면 되니까 그렇죠. 너희는 채권 발행할 일도 많이 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건 아무도 예상 못했다는 얘기네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한전도 되게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예. 어떻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아무도 못하죠? 결국 그거밖에 예상할 미래에 다른 뭐 우주인이 쳐들어올 걸 예상하랍니까? 아니면 뭘? 네. 사실 다른 에너지 걸 예상합니까?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란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닐 텐데 네. 이게 너무 급격하게 그러니까 오르는 수준 자체가 사실 그렇게 생각했지. 상상력 범위 밖에 있는 오르면 거죠. 요금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것도 그렇고요. 요금이 안 올라갈 걸 예상을 못했던 거겠죠. 그렇기도 하고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오를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그 실제로 답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법이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실제로 네. 그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산자위 가서 그 공기업 파산 가능성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법을 바꾸지 않으면 네. 당장에 이미 찍어놓은 사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발행 한도를 넘어서 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채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내년 9월까지 갚아야 할 또 사채 규모가 6조 정도가 되거든요. 예. 이 6조를 무슨 돈으로 갚냐는 거죠. 당분간 적자 추세는 계속 이어질 테고. 그러니까 채권은 무조건 발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 그러면 부도나고.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법은 위반이 되니까. 그렇죠. 저 이 사고 저질렀어요. 법 무조건 바꿔주세요. 그런 상황이네요. 법 위반도 법 위반이지만 새로 이렇게 채권을 새로 찍어내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 정부가 지급 보증했으니까 채권자들이 돈을 뭐 떼일 일은 없겠지만 예. 레고랜드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레고랜드 ABCP랑 한전채는 전혀 다르잖아요. 예. 이건 초우량 회사채이기도 하고 규모 자체가 70조면 이게 하나 채무 불이행이 나게 되면 나머지 네. 70개의 그 모든 채권이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70조를.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회사채 시행 진짜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진짜 한전 부도나겠다. 물론 뭐 그럴 리 없고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으나 네. 형식적으로는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전이 채권을 새로 찍어내지 못하면 전기를 못 사오잖아요. 그러면 발전소한테 니네 외상으로 팔아라 예.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발전소 입장에서는 야 우리 돈 안 주면 어떻게 전기 생산하냐 절대 못한다 이러면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불가피하다는 거죠. 어쨌든 법 개정을 하는 거는. 그러면 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줬어요. 2배는 너무 심하다. 5배로 해줬어요. 네. 그럼 해결이 됩니까? 당연히 해결은 안 되죠. 답변하세요. 그 해결이 안 돼요? 그걸로 해결 안 돼요? 더 대출 받아오면 된다며.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폭탄 들리기라고 표현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건데 예. 여기 2022년 이게 2023년인 건데 2022년 기준 연말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2023년에는 저기 그 지금 법 상태로는 채권을 새로 찍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예상을 해보면 2023년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6.4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내년 1분기부터 더 줄어든다. 삑삑삑 그렇죠. 이상배를 올린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5배를 해놔서 당장 다음 회계 연도는 버틸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처럼 2022년 결산을 했을 때 다시 또 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한전이 뭐 흑자를 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채 발행 한도는 더 줄어들고 이미 찍어놨던 사채는 더 늘어나고 곱하기는 5배로 바꾸는 났는데 앞에 모수가 줄어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6.4조 사채 발행 한도가 6.4조라고 하는 얘기는 그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이 한 3조 조금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년 말쯤 되면 한전의 그 회사채 규모가 한 110조가 될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전법을 자본금 플러스 한전법을 다시 또 고쳐야 되는데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의 몇 배인가요? 3.2조에 110조면 30배인가요? 30배 한도로 할 수 있다고 또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줄어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전기요금 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아니면 한 30배로 해주든지. 아니면 한전 주주들이 증자를 하면 되겠네요. 증자를 해주든지. 그래. 자본금을 늘리면 되겠네. 그럼 연구체를 발행합시다. 근데 자본금을 늘린다고 하는 게 사실 1조, 2조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1조, 2조 가지고는 사실 엄벌의 오줌 누기처럼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많이 증자하면 되죠 뭐. 많이 한 10조, 20조 할까요? 몰라요. 저는 한전 주주를 안 해봐서 주주들은 짱. 물론 증자하는 방법도 있기도 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이게 폭탄 돌리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금을 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까지 한전법을 개정하는 이 상황까지 왔다고 하면 이제 나머지 스텝은 실제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밖에 없기도 해요. 이제 그런데 못 올렸던 이유가 못 올릴 것 같으니까 못 올린 거잖아요. 이제 선거 없으니까 올려도 되나요?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게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 사실 전기요금 인상은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실 이걸 틀어지고 있어요. 관리하는 거 중에 하나죠. 물가안정법에 들어가 있어서 그 법이 기획재정부 거라서 여튼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걸 틀어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조금 물가가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이제 모습이 보이면 그때쯤에는 우리가 차근차근 반영을 하자. 차근차근 반영한다는 건 그건 전기요금 올린다는 거고. 그럼 겨우 물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겠죠 또.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오늘은 답변하세요. 그거 안 하세요. 아니 지금 한 전기요금이 우리가 뭐 이만저만 올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30조 적자 났다면서요? 30조 적자를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얼마나 되죠? 5천만 국민이니까 한 2천만 가구 됩니까? 좀 되겠죠. 그럼 한 가구당 150만 원이에요. 한 가구당 150만 원을 벌써 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내고 계속 그거 있었어. 안 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한 달에 전기요금 우리 얼마 나옵니까 보통? 1년 전기요금 해봐야 뭐 5만 원씩이면 60만 원, 10만 원 해도 뭐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이 안 되는 요금을 내고 있는데 150만 원을 더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상화시키면 내년에는 전기요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더블 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아니, 국정을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여튼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2% 말처럼 얼마나 올릴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당장 연말에 내년 기준 연료비라는 걸 올리는 그 협의를 기재부랑 산자부랑 할 겁니다. 그때 내년 기준 연료비를 얼마나 올릴지 아마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할 텐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9.8원 정도 올렸거든요. 1kWh당. 그래서 1kWh는 1.8원 정도 9.8원 정도 올렸으니까 9.8원 올리게 되면 판매 단가가 아까 1kWh당 116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125원쯤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분기별로 연료비 조정 단가라고 하는 걸 4번에 걸쳐 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 또 올리게 물론 그
내년 그 기준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결정했던 것보다 더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9.8원보다는 네. 뭐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또 연료비 조정 단가라는 거 하는 걸 반영할 수 있으니까 꽤 올릴 수 있는 그 수단들은 있어요.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산자부 같은 경우에도 S&P 상한제라고 하는 걸 12월부터 2월까지 예. 조금 한시적으로 하겠다. 그 말인즉슨 이제 위에서 좀 누르겠다는 거죠. 밑에서는 올리고. 그럼 이 폭은 일단은 굉장히 좁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전의 적자 폭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민간 발전사들은 민간 발전사들로 조금 이전되는 거죠. 적자의 문제가. 그 민간 발전사들은 무슨 죄입니까? 마치 민자 고속도로 지어놓고 통행료 받지 말라는 얘긴데 정부가 어려우니 그런 식으로 약속을 파기하면 정부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민자 발전이든 민자 뭐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냥 대한민국은 원칙도 없이 급하면 급할 때마다 그냥 다 걷어가면 되는 나라입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이거. 야, 어른들이 정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허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마치 뭐 내가 되게 잘한 것 같아. 근데 사실 지금은 자연재해 같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실 발전소들에게 횡재세라고 하는 것도 매기기도 하잖아요. 얘들이 그만큼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사실 니들이 잘해서 그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일정 부분 토해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한국처럼 S&P라고 하는 걸 상한제를 두는 방법으로 조금 이렇게 가져가는 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선택의 나름이겠죠. 근데 여튼 이게 초유의 상황인 거는 맞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적자를 줄여야 되는 건 맞고 안 그러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걱정되는 건 한전 상황은 알겠어요. 한전은 뭐 급해서 어쨌든 지금 채권 발행 안 할 수가 없다. 요금을 올리든 채권 발행을 늘리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기 싫으니까 일단 채권 발행을 더 늘리겠다는 뜻인데 지금 안 그래도 난리인데 한전채 때문에 지금 난리라면서요. 난리죠. 근데 지금보다 훨씬 발행을 더 해. 그게 괜찮습니까? 그 한전이 죽을래? 채권 시장이 죽을래? 채권 시장이 좀 죽어. 이게 얼마 전에 대책 나온 게 한전 보고 야, 한전아 네가 자꾸 채권 발행하고 다니니까 시장이 엉망이잖니. 너 그냥 채권 발행하지 말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좀 해줬다면서요. 근데 은행들도 그 대출 자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없으니까 은행들이 그 은행채만 한전 대출 용해 은행채를 사세요. 이제 이런 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발자국이 꼬이니까 모든 게 꼬이게 되는 건데 사실 한전이 한전채를 막 찍다 보니까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최근에 한전채 3년물 수익률을 조금 더 뽑아왔어요. 불과 지난해 초까지만 1%, 뭐 초우량 6개월 전에 1%였습니다. 6개월 아니고요. 이게 지난해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한 2%. 그래서 쭉 오르다가 지금은 거의 6%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와. 그리고 6%요? 어마어마하네. 10월부터 11월까지 한 22번, 21번 이렇게 회사채를 찍었어요. 정확히 금액으로는 4조 정도가 되는데 금리를 보시면 5.95%예요. 초우량 회사채인데. 그러니까 이 한전이 너무 이렇게 회사채를 찍어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당국에서 그만 찍어 라고 얘기를 해서 최근에 은행에 돈 빌리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2조 정도 빌리기로 했다. 조달할 거다 운영 자금을. 이렇게 그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2조 정도 가지고는 진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 한전한테는 엄발을 오줌 누기밖에 안 돼요. 2조라고 하는 돈은. 그래서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돈을 빌려주긴 빌려줄 텐데 30조 적자인 기업이잖아요. 물론 망하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리고 올해 한전이 그 이자 비용으로 지불한 돈이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이제 9천억이요? 4분기 넘어가면 1조 훌쩍 넘어갈 텐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가량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도 회사채를 계속 찍어내거나 은행에서 계속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진짜 정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진짜 전기요금 오르겠네. 그럼. 그래서 전기요금 올려야 한다는 압박.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의 추정입니다. 저의 추정이라서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긴 했지만 한도를 꽉꽉 채워서 계속 찍어라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당장에 내년 3월에
위법 상태가 되니 법을 바꾸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법을 바꿔야 되고 불가피하면 사채를 찍어야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근차근 내년 기준연료부터 시작해서 한번 올려가 보자.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법을 바꾸겠네요. 법은 바꿀 겁니다. 법을 바꾸겠네요. 법은 바꿀 그러니까 거예요. 요금 올리는 건 안 할 거고. 지금은 법은 안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법은 안 바꿀 수 없는 무조건 5배는 바꿀 지금 요금 올려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요금 올려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이라도 요금을 올려야 차근차근 적자 폭이 줄어들 테니까 한꺼번에 막 200원씩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야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다음 정부 도와주려고 지금 총선에서 표를 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내년 또 말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또 될 법 수밖에 바꾸면 없다. 되죠 뭐. 근데 법을 바꾸면 되는 걸 정권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30배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네. 이게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채 발행한다라고 하는 거를 각 공기업마다 법이 있는데 그 법 안에 박아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10배 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은 이걸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10배로 둔 건데 한전이라고 하는 기업에게 20배 30배를 줄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죠. 주면 주죠 뭐. 아니 주면 주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선거가 너무 잦아요. 선거가 너무 잦고 여야의 구도가 너무 51대 49야.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오면 근데 선거가 너무 잦으니까 선거가 항상 다가오겠죠. 선거 끝나면 또 선거. 그러니 그 사이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반발할 것 같은 일은 51대 49니까 한 70대 30이면 에이 괜찮아 60대 40으로 이기나 뭐 70대 30으로 이기나 그런데 항상 51대 49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지금 혼내는 건 아니고 그렇다. 그렇더라. 그런 의견도 있더라. 저의 예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다라는데 뭐 조금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올렸어야죠. 조금씩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맞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뭐 많이 올리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차근차근 그렇죠. 올 초에 대선 아니었으면 올렸겠죠. 반영을 했었어야죠. 24년 총선 아니면 올릴 거고. 그게 조삼모사예요. 올릴 때 안 올렸다가 또 그럼 떨어질 때 안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삼모사잖아. 국민이야 조삼모사지만 정치권은 그런 일이 아니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늦게 올리게 되면 조삼모사 뭐 비용을 똑같이 지불하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한전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실 이 회사채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잖아요. 회사채 시장이라고 그렇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그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금융당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회사채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 시장이 망가지게 되면 큰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을 때 회사채 시장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큰 교훈 이걸 이번에 우리 사회가 조금 얻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라면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고 정부 부채를 조달해서 각 가정에 전기요금 쿠폰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유럽이 하고 있는 방식이죠. 네, 그러면 한전의 부채는 안 늘어나지만 그만큼 정부 부채는 늘어나겠죠, 물론. 그렇죠. 그렇죠. 비상 상황이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죠. 그게 맞죠. 국민들이 쓴 전기는 국민들이 부채를 져야지 왜 한전 주주들이 부채를 지게 합니까? 근데 다만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이 지난하기도 하고 선거가 있으면 이프로 말처럼 쉽지 않은. 올소라는 아무래도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네. 그래도 오늘은 지난번 장순원 기자 나왔을 때에 비하면 뭐 혼난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한전의 속사정.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